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너무나도 가혹한 2025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보셨나요?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지수가 5%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다 해소가 됐는데 도대체 왜 이러나 싶습니다. 특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 결정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달려들었었는데요. 그러면서 주식 굉장히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네. 뭐 매수세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외국인들이. 왜냐? 불확실성이 거쳐졌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히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해소가 됐는데도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탄핵과는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지금? 탄핵이라는 산을 하나 넘으니까 네. 관세라는 더 큰 산이 앞에 아하. 마주하게 된 거죠.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야 될 이유와 팔아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을 놓고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관세라는 무게추가 너무 무겁게 짓누르다 보니까 뭐 투자 주차별로 다 다르겠지만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영향이 한국 경제에 있어서 이중 삼중에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좀 내다 팔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면 탄핵 이슈면 원래 올랐어야 되는 건데 관세 이슈가 너무 커서 덮어버리는 거죠. 그냥 덮어버린 거군요. 네, 아하.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이거는 냉정한 투자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이 관세라는 이 이슈 자체가 단기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슈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는 오히려 더 이슈가 폭증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관세라는 악재 때문에 우리 증시는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이 상호 관세 지금 온 전 세계 나라들이 다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상호 관세를 발표하는 날 해방의 날이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Our country and its taxpayers have been ripped off for more than 50 years, but it is not going to happen anymore. It's not going to happen. In short, chronic trade deficits are no longer merely an economic problem. They're a national emergency that threatens our security and our very way of life. It's a very great threat to our country. And for these reasons, starting tomorrow, the United States will implement reciprocal tariffs on other nations.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는 뭐 해방의 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들에게는 통곡의 날로 기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충격이 지금 파장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우리 증시 오늘 폭락하기 전에 네. 앞서서 뉴욕 증시도 대폭락했잖아요. 네. 이 어느 정도의 낙폭이냐면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때 네. 혹은 닷컴 버블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와 비교될 정도의 충격이다.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고 봅니다. 지난주 그 거래에서만 지금 시가총액 특히 이제 지난주 그 상호세 발표가 되고 나서 3일과 4일 이틀 동안 미국 뉴욕 3대 지수 증발된 시가총액이요. 9,600조 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2,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틀 동안 우리 증시 4배 되는 시가총액이 아하. 사라져 버리게 된 셈인 거죠. 지난주에 그 양상을 보면은 트럼프 그 대통령의 상호세 발표가 있고 나서 중국의 맞대응 조치가 나오니까 그게 확
투자 심리를 확 얼어붙게 아하. 만들었어요. 중국이 이제 미국과 똑같이 34%의 관세를 미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겠다, 보복 조치에 나서니까 과거 트럼프 일기 때 미중 간 무역 전쟁에 당시에 그 악몽이 증시에 좀 드리웠던 것이죠. 네. 이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확장될 이슈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이 분위기가 지금 전환될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도 전환될 분위기 없고 거기에 또 직격탄을 항상 맞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도 앞으로 이 다시 상승 반전될 기미는 당분간은 없어 보이네요. 당분간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변동성이 크게 네. 커질 부분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것도 이제 관세를 먼저 부과를 하고 각 국가별로 또 협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각 국가별 중국 같은 경우는 맞보복 조치에 나서긴 했지만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관세를 제한하기도 했고 유럽연합은 여전히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시장이 주는 임팩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도 앞날을 단지 다음 날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 이런 부분들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미국 내의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줄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몰려 나왔는데요. 모두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국정에 손을 좀 떼라라고 외쳐댔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펭귄만 살고 있는 남극의 섬, 여기 외딴 섬에도 기본 관세 10%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죠. 사람이 전혀 없고 펭귄만 사는 섬에도 관세 10%를 부과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이를 풍자하는 콘텐츠들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내의 여론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끝까지 너무 낙관하면서 좀만 버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리 축구 전략 중에 하나 속된 말로 닭공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진격 앞으로를 지금 트럼프가 외치고 있습니다. 3일에 상호관세 발표 후에 증시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를 결국 침체로 가게 만들 것이다. 세계 무역 전쟁이 촉발될 것이다. 이런 걱정과 우려들을 쏟아냈고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관세를 자주유지하는 것을 제어해야 되겠다. 네. 라는 좀 걱정의 목소리들이 이 공화당 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트럼프는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예상을 했다는 듯 자신의 관세 논리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증시가 폭락했던 4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되고 있다. 마켓이 붐을 일으킬 것이다. 아하. 지금이 오히려 투자할 좋은 기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거는 관세 전쟁이 경제 혁명이 될 것이다. 버텨내라.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파급 효과,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은 사실 더 이상 지금까지 나오는 걸로 보면 중요해 보이지 않은 것 아하. 같아요. 일단 관세에 대한 본인의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계속해서 밀어붙일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아하. 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본인의 거의 신념에 가까운 확신을 갖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의 악영향은 물론이고요. 되레 미국 자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애플의 아이폰 얘기인데 부품을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런데 중국에 그렇게 높은 관세를 때려댔으니 그 관세를 맞은 부품을 끼워 넣은 아이폰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대에 33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아야지만 단가가 맞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휴대폰 강국인데 애플과 쌍벽을 이루는 삼성 갤럭시 이게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인 관세율 수치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덜 그렇죠. 관세를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 변수는 있습니다. 뭐가 변수죠? 과거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중국에 대해서 방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지만
애플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조치를 또 면제해주는 그런 조치를 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면 삼성이 또 갑자기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그건 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하. 겁니다. 특히 이제 애플이 막대한 투자를 무기로 앞세워서 트럼프 행정부에 여러 로비들을 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럼프 행정부가 뭐 애플에 대해서만 관세 면제 조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세계 무역기구 WTO 체제가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해도 되는 겁니까? 누가 견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아. 국제적으로 예전에 이런 것들을 제소를 해서 국제 심판을 받고 했었지만 뭐 그 중에 하나 심판 인원이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제소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이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후폭풍은 뭐 동맹 국가고 아니고 뭐 차별을 두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측근도 그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얘기입니다. 모두가 불안에 떠는 이때 유일하게 패닉 상황에서 살아남은 건 정작 관세 정책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네. 테슬라 차까지 저렇게 홍보해 줬던 일론 머스크 지금 유럽 시장에서 완전히 박살이 났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약간 결이 다른 제안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스크가. 네. 갈라서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그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드디어 머스크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아하.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면서 두 사람의 끈끈한 프렌드십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일론 머스크가 그것에 반하는 발언을 한 거죠. 네. 유럽과 미국은 무관세 아하. 체제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 얘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에 2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요직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테슬라의 수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위기를 직면한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 수장 자리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럼 조만간에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다시 어허. 테슬라의 CEO로 복귀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돈벌이 엄청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뭐 리조트고 뭐고 지금 네. 초호황을 누리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상호관세 발표하고 그렇게 증시가 폭락이 됐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자신의 그 전용기를 타고 골프대회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의 정치 모금 행사에 연달아 참석을 했고 또 그 모금 행사가 열려진 곳이 자신의 사저에서 열렸었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모금 행사도 하고 자신의 사저에서 많은 세계 유명인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중삼중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해관계 충돌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뭐 트럼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은 학창 시절에 힘센 못된 아이가 약한 애들만 골라서 돈 뺏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겹치는데 사실상 국제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이런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